네, 홍쇼 번외편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7광구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7광구 문제 지금 이거 알고는 있을까?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일 공동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 7광구, JDG가 이제 7광구라는 얘기거든요. 공식적인 용어로는.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 해갖고 공동개발구역 한일 해서 이게 39년 만에 지금 처음 이제 열린 거거든요. 1985년에 딱 중단되고 난 뒤에. 이 내용은 사실 별거는 없습니다. 보도자료 낸 거는 공동위원회에서 이 JDG 7광구 협정의 한일 공동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폭넓은 논의를 했다. 딱 이거 한 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그 부분 취재된 거는 조금 뒤에 가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일단 이 한일 공동위원회가 왜 열렸느냐. 사실 39년 동안 일본은 계속 거부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계속 7광구 거기 경제성 없다. 그러니 우리 거기서 빠질란다. 물론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이 혼자 하겠다.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들어가겠다. 7광구에 개발하겠다. 그런데 여기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빨리 이걸 개발하게끔 일단 1차적인 순서로 한일 공동위원회라는 걸 열자. 그래야만이 그 다음 스텝으로 진도가 나가니까. 그래서 2020년도부터 계속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해왔습니다. 일본한테. 빨리 열자 하는데 일본이 계속 핑계를 대고 거부했거든요. 뭐 코로나 심해서 일본 지금 안 된다. 도쿄 올림픽까지 지금 연기된 상태 아니에요. 올림픽이나 치르고 보자. 뭐 이렇게 계속 연기됐다가 이번에는 그런데 받아들인 겁니다. 일본이. 왜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위원회를 왜 열었을까? 언론에서는 야, 이거 열렸으니까 일본이 한국하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진짜 여기 시추하는 거 아니냐. 동해 대왕고래 뭐 이것도 있다는데 여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희망적인 분석으로 언론에서 많이 지금 기사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우리 정부도 외교부하고 산자부 국장급들이 가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경제성 있다. 여기 잘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큰 경제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또 바로 옆에 중국에서 지금 여기 계속 지금 유전을 개발하고 있으니 바로 옆 아니냐. 여기 하면 된다. 근거를 갖다 좀 설명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번에도 아니다. 거의 7광구 이거 틀렸다. 이거 거기 뚫어봤자 돈만 버리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거 경제성 없다. 이 주장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7광구에 대해서 협정 만료가 내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꺼내지 않았고 일본은 역시 당연히 협정을 더 연장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 6월 22일에 7광구 이걸 갖다 더 연장할지 말지 사실상 데드라인이 이때거든요. 이때 한국하고 일본이 상대국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더 연장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끝내자. 쪽 내고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그렇게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일본은 속셈은 일단 지난 2월 그 일본 의회에서 어느 정도 좀 비친 적이 있거든요. 중의원 의원이 이거 한일 대륙붕 협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일본 외교부가 가미카와 요코라는 일본 외무상이 중간성 경계로 확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국과 재교섭하겠다. 다시 협정을 맺겠다. 아니면 협정을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일본 외무상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중간선으로다가 경계를 확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광구가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뭐 나오면은 석유 나오면은 반반씩 나누자 이 상태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6월 22일까지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왜냐면 50년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1978년도에 맺었다가 이제 내년에 연장을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그건데 중간선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일본 외무상이 말했잖아요.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일본 영토로다가 일본의 그 소유로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내년 6월 22일에 한국과 뭘 이걸 우리 언론들이 지금 희망 섞인 분석을 하는 것처럼 뭐 같이 뭐 이거 잘해보고 이럴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이거 중간선으로 해서 한국 요만큼만 먹어라. 우리가 이만큼 해서 이거 우리가 혼자 개발하든 아니면 혼자 개발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중국하고 손을 잡든 뭐 이렇게 할 속셈인 것 같아요. 최악인 상황인 거죠. 특히나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국을 빼버리고 중국하고 만약 손을 잡고 공동개발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옆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갖다가 그럼 일본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한국은 빼버리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반띵을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최악인 상태인 거죠. 이거 정말 이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입장이, 우리 정부의 의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의지를 갖고 여기서 임해야 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의지는 고사하고 도대체 지금 이 정부 컨트롤 타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이 7광구 문제가 지금 현안이라는 걸 도대체 알고 있기는 한 거냐, 이게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달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여기서 7광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정말 이 대통령실이 얼마나 한심한 건지, 정말 여기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거 한번 먼저 좀 들어보시죠. 내년 25년 6월 22일 딱 10개월 남았습니다. 맞죠?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정확히 제가 뭐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 말씀은 정진석 맞을 걸로, 실장님께서 정확하고 자세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1년 안 남았는데 정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석유개발공사와 산자부에서 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뭐 보고받은 바로는 금년 말부터 시추에 필요한 제반 준비 작업을 갖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시추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공동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구역이면 다른 거고요. 네. 우리 동해가스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오늘 재판 받고 오셨죠? 예. 고생하고 오셨는데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우리 정책실장님이 좀 대신 대답을. 저보다 안보실장이.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안보실장님도 지금 안보실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라리 김태효 실장님이 잘 알지 않으신가요? 영일 만에 가서 그렇게 석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7광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 전략적인 사항이고 또 정확하게 공개하면서 밝힐 수가 없지만 하여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엉뚱하게 7광구로 보니까 동해 지금 포항 앞바다에 대왕고래 뭐 그거 말하고 있고, 7광구는 잘 모른다 자기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책실장이 좀 잘 알지 않겠어? 그러니까 성태영 정책실장도 그거 나 잘 모른다. 정책실장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안보실장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신원식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하다가 안보실장으로 왔잖아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분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분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이분이 결국은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실이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아들, 딸 세대가 달린 미래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일 수도 있고 당장 내년 10달 뒤면 이 문제가 돌아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나마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긴 했어요. 미국과 뭔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미국을 포함해서 세 나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을 이 7광구 문제에서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해결이 된다. 이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전략 시나리오로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이
법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방법이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이자는 게 이제 지난 정부부터 계속 그 전략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 7광구가 한국하고 일본이 여기서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협정 종료시켜버리자 하고 일본이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오면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7광구가 협정이 깨져버리면은 바로 중국이 들어올 거거든요. 아마 굉장히 거칠게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략적으로도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교두보가 될 수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 아마 군함 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이자. 미국의 기업들을 갖다가 여기 끌어들이자. 미국 석유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이 여기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한국의 석유개발공사와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같이 합작 파트너로다가 일본을 상대하면은 좀 이거 말빨이 먹히지 않겠느냐. 일본이 미국은 좀 무서워하니까 이런 전략을 세워놨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아까 김태호 차장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와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딱 10달 남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기회는 작년에 사실 한 번 있었습니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냥 날려먹었어요. 작년에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었잖아요. 한미일 3국 정상이 이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천금 같은 기회였었거든요. 왜 천금 같은 기회였느냐? 약 한 달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CSIS라는 미국의 일종의 그 싱크탱크 기관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간담회가 한번 열렸었는데 무슨 내용이 오고 갔냐면은 7광구 문제가 오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 이분이 아미 베라라는 미국 하원 의원인데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거든요. 이분이 중요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CSIS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7광구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공동 탐사를 지금 논의해왔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이 여기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거 지금 살펴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이분이 그냥 미국의 의원이 아니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입니다. 지금 집권당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곧 8월에 열릴, 한 달 뒤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성과가 7광구 얘기가 나온 바로 다음에 말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7광구 관련해서 경제적 성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앞부분에서 7광구 미국이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중국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지금 이게 연결돼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 숟가락을 놔야 된다. 이게 우리 전략이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를 우리 정부가, 대통령실이, 외교부가 이거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만약 정말 몰랐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분들. 그 사람들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이게 신문 기사에도 몇 군데 나왔거든요. 물론 크게 나진 않았어요. 외신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7광구 어떻게 할 건지, 지금 7광구가 이런 상태다. 잘못하면 중국이 지금 들어오게 생겼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잘 봐야 된다. 왜 말을 못 꺼냅니까, 우리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 말을 올리는 걸 의제에 올리고 이 논의가 오고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은 분명히 그 말을 꺼냈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논의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았다면 혹시 모르니까 못 꺼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달 남았거든요. 10달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일 공동위원회가 이번에 열리긴 했지만은 이거는 그 7광구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 6월 22일이 데드라인인데 20일 임박해서 바로 전날 한국하고 끝낼래, 종료시킬래, 협정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차근차근 빌드업을 시켜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한국하고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그런 반발이 커질 텐데 일본 내에서도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임박해서 그냥 끝내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혹시 국제적인 소송전으로 갔을 때 일본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한국은 뭔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전에 뭔가 빌미를 만들어 두려고 일본도 뭔가 위원회도 열고 뭐 하긴 했었다 그런데 거기 경제성이 없어서 우리는 안 한 거다. 이걸 위해서 이번에 공동위원회를 갖다가 승낙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일본의 노림수가 뭔지 우리 정부가 정확히 지금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둬야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도 정부의 몫이지만은 결과에 대한 그 책임도 우리 정부가 져야 한다는 거 이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